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자유대한민국 자유를 갈망하는 자유보수 국민 여러분, 오늘 2023년 3월 23일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강원도 후보자 합동 연설회가 개최되는 홍천에서 오늘 합동 후보자 연설회 끝나고요. 이제 황교안 후보를 모시고 지금 이제 중반전을 넘어서 이제 결성점에 다다는 시점에 우리 황교안 후보님이 그동안 각오, 또 이제 마지막 결선전을 앞둔 각오 들어보고, 또 어떻게 또 임할지, 또 어려운 점이 없는지, 또 우리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의 드리는 말씀 여러 가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교안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후보님, 이제 중반전을 넘어서 서서히 이제 3.8 전당대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당대회 어려웠던 점,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에게 드리고 싶은 말, 또 앞으로 남은 일정 어떻게 소화해낼지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우리 당이 어렵고 또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도전하겠다. 도전하는데 내가 넘어진 곳에서 다시 도전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제가 넘어진 곳이 4.15 총선이죠. 총선에서 내가 원했던 150석을 못 얻고 사퇴를 했는데, 이제 좀 당이 변화되고 바뀌어져 나가면 내가 할 일이 없을 텐데 여전히 당이 국민들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할 일이 많다. 이래서 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제 정치 활동을 하면서 계속 이제는 이제 문재인 정권을 청산하고 정말 새로운 미래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요즘 내고 있는 아젠다는, 첫째는 정통 우파 정통 보수 정당 이걸 만들겠다. 정통 보수 정당 이걸 만들겠다. 우리 당이 지금 이제 보수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고 싸울 줄도 모르고 또 공부도 덜 하고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보수 정당의 모습을 되찾겠다. 둘째로는 그 일을 우리 당원들과 함께 하겠다. 우리 당원들이 84만의 책임 당원이 있고 400만의 또 우리 일반 당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당원으로서 나중에 이제 전당대회나 이럴 때서 표 하나 찍지 다른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큰 모멘텀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400만 당원 또 84만의 책임 당원들이 역할을 하는 이런 정당,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이 정말 우리 당에 대해서 불편해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시원함을 드리는 국민 시원 정당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주된 것은 주로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 시원한 정당을 만들자. 그다음에 넷째로는 지금 우리가 이제 매년 이렇게 대선 때마다 정권을 찾냐 못 찾냐 전전긍긍하면서 큰 그림을 못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 사회주의로 갈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통 자유 대한민국을 지속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30년은 최소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30년 자유민주 정권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자. 그런 5가지 아젠다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아젠다인데, 거기서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은 이번 사실은 이제 전당대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당 대표가, 제대로 된 당 대표가 세워지고 방금 얘기하는 그런 지금과 미래를 향한 이런 비전을 좀 제시하면서 우리 당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제가 지금 정치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예, 황 후보님, 제가 황 후보님의 그 5대 아젠다가 있잖아요. 이 시간에 간략하게 5대 아젠다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첫째, 정통 보수 정당 재건입니다.
지금 우리 정통 보수 정당의 온전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가치가 분명한 사람들, 우리 정통 보수 정당은 헌법같이 충실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 시장 경제, 또 법치 이런 부분들, 또 싸울 때 싸울 줄도 알고 이런 이제 우리 정통 보수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은 바른미래당을 영입하면서 이 정통 보수가 정당의 가치가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는 그 중에 일부는 암덩어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가치하기 어렵다. 그렇게 가치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정리하고 그 가치가 같은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정통 보수 정당 만들자. 이게 이제 정통 보수 정당론입니다. 바른미래당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고 이 문제가 좀 정리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둘째가 당원이 주인인 정당, 당원 중심 정당. 내가 그 당원 중심 정당 얘기를 했더니 이제 다른 청년 대표 또 최고위원 여기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당에 많은 당원들이 있는데도 역할을 못한 점들을 이제 되살리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당원들도 그냥 전당대회 표 하나 찍는 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최고위원 같은 거, 최고위원 한 자리 지명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책임당원들에게 임명을 하고 또 여의도연구원장, 또 중앙연수원장 이런 건 이제 얼마든지 우리 책임당원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의 당직들을 개방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원 중심 정당. 그리고 국민시원 정당은 뭐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난번 당대표 때도 싸워 이기는 정당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싸울 줄 몰라요. 말만 하고 또 위험한 일 생기면 꼬리 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정말 우파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받겠습니까? 싸울 땐 싸우고 나설 땐 나서고 막을 땐 막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특히 이제 우리 우파 국민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아주 답답해하는 것이 싸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싸울 줄 몰라. 지금도 뭐 이재명 저거 아직까지 저러고 질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당이 우선했었어야죠. 당이 못하니까 시민이라도 나서가지고 이거를 그냥 벌써 구속되게 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느슨하니까 사법당국도 느슨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시원 정당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30년 자유민주정권론은 내가 왜 30년을 굳이 얘기하는가? 지금 임종석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임종석이가 소위 NLPDR 혁명론을 공부한 친구거든요. 의식화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23세인가 4세 젊은이였는데 이제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할 정도로 컸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아직도 뭐 지금은 50대 후반이니까 30년 더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80대 후반이 되면 그때는 아마 소위 NLP 대 혁명론을 얘기를 하지 못하겠죠. 그럴 힘도 없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30년 동안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저 친구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30년 집권이 가능한데 그러려면 이제 많은 우리의 인재가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앞으로 5명 더 필요하죠. 5, 6, 30인. 그다음에 국회 장관급도 내가 계산해 보니까 600명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5년 동안 그렇게 아주 30년 동안 하려면 그리고 국회의원들 1,500명 정도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거기다 시장, 뭐 군수, 뭐 이렇게 구청장 이렇게 가면 우리 뭐 정말 4, 5만 명의 많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예비 인력까지 이렇게 하면 나는 그래서 지금 10만 양병설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많은 인재들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또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정권 교체나 총선이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 수호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테니까 그렇게 4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황 후보님. 자, 황 후보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보수 정당,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 저는 뜻밖에요. 보수의 정당,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는 보수의 정당. 그러려면 우리 지금 한국 정치의 보수 진영의 보수 정당이 그동안 싸움을 회피했어요. 예, 그러니까 싸우겠다, 싸우는 정당 되겠다라는 표현하시는데 지금 싸워 이기는 정당. 네, 싸워서 이기는 정당.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연 그것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예? 과연 지금 우리 한국 정치에 여야 할 것 없이 계파 정치, 줄서기 정치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든 걸 또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네. 같고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 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아니면 싸워 이기는 정당 그러니까 지금- 싸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싸워서 이기는 정당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지금 국민 그 야당이 과거 문재인 정권은 야당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우리 국민들 실망하는 게 야당이 야당다운 모습이 없다. 정말 의회 정족수가 부족하면 우리 국민들 민심을 덩이 업고 광장으로 때로는 나와야 되는데 광장에조차 나오기 두려워하는 지금의 국민의힘 소속의 현역 국회의원들을 과연 설득시켜서 싸워서 승리하는 보수 정당의 가치를 다시 확립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각오가 돼 있는지 어차피 지금 실질적으로 황 후보께서는 당내 세력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극복하고 정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각오 자세가 되는지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희망의 보수의 가치 보수의 정신이 살아나는 정말 승리하는 정당으로 거듭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자, 첫째로 제가 2019년도에 도전해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때 나를 돕던 당내 세력 아무도 없어요. 국회의원 5명 정도가 나 우호적이었어요. 검사 출신이라든지 그런 사람 또 우리 동문이라든지 그런 몇 명이 도왔어요. 그러니까 당내 세력으로 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결국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에요. 둘째로 싸워 이기는 정당을 내가 얘기한 이유는 싸우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뜻을 세울 수가 없지요. 물론 이제 국회가 우리가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하면 되지만 우리의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도 저 종북좌파들과의 싸움에서 늘 번번이 졌습니다. 우리가 다수당일 때도 이기지 못한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싸워 이기는 정당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우파 정당으로서는 거의 처음으로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집회를 했죠. 광화문 광장에. 맨 처음에는 2만 명 정도 나왔어요. 전국에 다 이제 우리 당원들 다 동원하자고 그랬는데 한 2만 명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5만 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 2만 명 만든 첫 번째 집회를 만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다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이게 부족하다 저게 안 된다 이러면서 그걸 준비하는데 한 두어 달이 걸린 거예요. 한 달 정도 더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첫 번째 집회하고 나서 그다음 두 번째 집회할 때도 또 똑같아. 그 일주일 뒤에 하자고 하는 건데 그냥 아이고 지금 지쳤다는 거 벌써. 아니 이제 한 번 나갔는데 뭘 지쳐요. 그래서 그 집회를 그때 우리가 아마 7월 달부터 시작했나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연말까지 갔잖아요. 네. 매번 설득해야 돼. 계속 좀 사무총장 설득하고 그래도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정당의 존재 가치가 뭐냐? 물론 정책 같은 거 다 우리 만들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집행하려면 결국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회 의석이 많거나 또는 우리가 정말 말하자면 깡패같이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집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원내에서는 원내 투쟁과 함께 협상을 하고 장외에서는 우리가 이 원내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좀 강력한 세력을 몰아가자. 이래서 이제 우파 정당 사상 최초의 장애 집회를 계속 끌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조국도 쫓아냈고, 우리 성과가 그런 거예요. 조국 쫓아냈고, 지소미아도 저 친구들이 이제 폐기하려고 그러는 걸 막아냈고,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런 것에 힘을 모아가지고 정권 교체도 결국 이룬 거죠. 우리는 정권 교체와 그 광화문 집회를 단절해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된 거는 언제입니까? 2020년 몇 월 달이에요? 3월 달이잖아요. 우리가 광화문 집회한 거는 2019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 반 좀 된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고요. 나는 그게 다 이어져가 정권 교체를 이뤘고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재 상황에 와 있는데
우리 과거의 모습은 사실 많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제가 다시 정치를 하는 이유도 우리 보수 정당을 혁신하고 바꾸자, 제대로 좀 바꾸자. 난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내가 그 당이 당 대표가 돼가지고 맨 처음에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정치혁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신정치혁신위원회, 신상진 의원이 위원장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개혁, 정치개혁, 또 한 가지는 공천개혁 이 세 가지 과제를 가지고서 굉장히 심도 깊은 연구도를 했고 또 그 보고 자료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집행하는데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계속 하여튼 싸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정당이 되지 않은 거였고 지금도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내가 만약 당대표가 돼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의 극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당에 있는 구성원들도 나를 한번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바꿔질 수 있고 바꿔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30년 정권이라고 하는 큰 비전도 그냥 우리가 그동안 계속 정권 한 번 가져오는 게 급급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뺏겨버리면 도루묵이 되고 그러죠. 이 비전을 가지고 30년 지키면 우리가 사실 요즘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뭐 집 마련하고 뭐 또 이렇게 애 낳을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고 다 그렇게 되면 왜 그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전당대회 때마다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전당대회 때마다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주자. 이게 정당의 그게 혁신인데 과연 어떻게 할 건지 짧게 좀 설명해서 정말로 내가 당대표 되면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줄 각오가 돼 있는지. 공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당원이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400만 당원들이 뭐 다 공천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뭐 쓰레기 집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틀을 우리 책임 당원들이 같이 구상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결국 당원 당규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물론이죠. 당원 당규 개정하는 거는 지금 뭐 요즘 하는 거 보면 그냥 쉽게 대표가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태사당 그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기환 대표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한기환 대표님께서 굉장한 전투력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기환 대표님이 이렇게 방송을 찍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처음하고 지금하고 엄청나게 틀립니다. 이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걸 보면서 그런데 아직도 어쩌다가 한 번씩 사람들이 옛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기환 대표님 물러가도 되겠냐, 순해가지고 어떻게 싸우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 확실한 전투력을 보여주시니까 너무 좋은데 많은 사람들도 밀려오는데 그런데 혹시라도 또 이렇게 옆에서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김기현에게 뭐 조심해라 뭐 이래가지고 그냥 혹시 주눅 들지 마시라고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탁이에요, 질문이에요. 부탁입니다. 예. 부탁 겸 질문인데 자, 그래, 김기현 그 의원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 내가 사퇴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김기현이 미워서 사퇴하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분이 뭐 여러 세력의 힘에 힘입어서 당 대표가 된다면 지금 민주당이 가만 놔두겠어요? 지금 이재명 보세요. 당 대표가 됐지만 이 사람이 지은 죄들 때문에 그래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계속 방탄만 짜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되고 당대표 되고 계속 자기 방업에 급급하느라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저게 중형이 선고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태가 우리에게도 또 벌어지면 아마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첫째 민주당이 엄청 싸울 거예요. 엄청 공격해야 될 거예요. 둘째 여론이 엄청 또 공격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정권 교체 이루는 효과를 못 내고 뭐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김기현 후보가 미흡거나 뭐 나하고 경쟁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김기현 후보가 그런 리스크가 없으면 그러면 뭐 얼마든지 좋죠. 리스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리스크들을 가지고서 당대표가 되면 당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내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누구의 경쟁에서 그걸 꺾으려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좀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 후보님 일정이 바쁘시니까요. 이제 마지막 그 인사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 당 대표할 적에 유튜버들에게 국회에 들어와서 취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길을 열어드렸어요.
지금은 이제 뭐 언론의 자유, 또 말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이 많이 펴지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유튜버들은 열악하고 힘듭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는 방법은 구독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여튼 우리 제가 정통 보수정당 재건을 얘기를 하는데 국민 여러분 이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런 면에서 뜻을 같이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되살려내고 우리 당을 꼭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